안녕하십니까? 노후 전문 상담사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억 원이라는 목돈을 종신연금에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달 얼마씩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연금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 은행에 가보시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1억 원을 1년 정기예금에 넣어도 세전 기준으로 겨우 300만 원 정도밖에 이자를 못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죠.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자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노후 설계 상담을 하면서 만난 고객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정리해서 목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넣어두자니 금리가 낮고 투자하자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불안하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들 독립 후에도 본인들의 노후 기간이 30년, 4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그래도 넉넉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자신들의 생활과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신연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종신연금이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평생에 걸쳐 받는 방식이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됐거든요.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신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혜택입니다. 1인당 연 1억 원까지는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1,200만 원이죠. 만약 이게 일반 소득이었다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억 원을 맡겼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연령과 성별, 연금 개시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요즘 인기 있는 최저보증연금 상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약속한 금액은 반드시 지급한다는 뜻이죠. 요즘 출시되는 상품들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50세 남성이 1억 원을 맡기고 20년 후인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월 약 11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320만 원이죠.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78세가 되면 내가 낸 원금 1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순수한 이익을 연금으로 받는 거죠. 만약 이분이 장수하셔서 100세까지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연금 수령액이 무려 4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을 맡기고 4억 원을 받는 셈이니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죠. 55세에 가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맡기고 15년 후인 7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매월 약 88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1,056만 원이고 80세가 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총 3억 1,680만 원을 받게 되니 원금 대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60세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정년퇴직 직후에 퇴직금으로 가입하시죠. 1억 원을 맡기고 10년 후인 70세부터 매월 약 7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840만 원이고 82세면 원금을 다 받고 100세까지 산다면 총 2억 5,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심지어 65세에 가입해서 5년만 거치하고 70세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월 약 58만 원, 연간 696만 원을 받게 됩니다. 84세에 원금 회수가 완료되고 100세까지 살면 총 2억 8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혹시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은 사망 시에도 그때까지 쌓인 원금과 이자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가입해서 60세에 사망한다면 약 1억 3천만 원을, 70세에 사망한다면 약 1억 7천만 원을 상속인에게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상담해 드린 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씨라는 분인데 60세에 정년퇴직하시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시작하니 매일 주가를 확인하게 되고 조금만 떨어져도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 때는 주식이 폭락하면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부인분께서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박상무 씨는 주식 차트만 보고 계시고 결국 남은 돈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셨는데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매월 통장에 일정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재기가 어렵잖아요. 또 다른 장점은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90세, 95세까지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종신연금이 있으면 100세든 105세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고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씨라는 분인데 현재 72세이시고 7년 전에 남편분을 여의셨습니다. 다행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준비해 놓으셔서 혼자서도 매월 150만 원씩 받고 계세요. 본인 연금 80만 원, 남편분 유족연금 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씨는 자녀들과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데 매월 일정한 연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다고 하세요. 국민연금과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 되니까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만약 연금 준비를 안 했다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런 부담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정년퇴직 후 소상공인을 시작한 김철수 씨입니다. 58세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종신연금에 나머지 5천만 원으로는 작은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처음 2년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적자가 났지만
연금이 있어서 생활비 걱정은 없었다고 하세요. 결국 3년 후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만약 전 재산을 사업에 투자했다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연금 덕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0세가 되셔서 매월 85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세요. 부부가 함께 연금을 설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부인이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둘 다 60세에 가입해서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남편은 매월 70만 원, 부인은 3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부인은 본인 연금 35만 원과 남편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에서 70% 정도를 지급하므로 부인은 혼자서도 월 7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금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 효과를 간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50세에 1억 원을 맡기고 70세부터 받는 경우 20년 동안 그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일정한 수익률로 복리 계산되어 불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최저보증연금의 보증이율이 연 2.5에서 3% 정도인데 이게 2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1억 원이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생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월 11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5년 정기예금 금리가 약 3.2% 정도인데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2.7% 정도입니다. 20년 후에는 약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연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연금은 여기서 평생 나누어 받는 것이고 예금은 목돈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죠.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영희 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과 개인적으로 모은 돈 2천만 원을 합쳐서 1억 원으로 연금을 준비하셨어요. 15년 거치 후 70세부터 매월 88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최영희 씨의 특별한 점은 연금 외에도 부동산 임대 수입이 월 5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88만 원과 임대료 5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을 합치면 월 168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는 셈입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죠. 이렇게 연금을 노후 소득의 기초로 깔고 다른 수입원들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노후 설계 방법입니다.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본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보장받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연금 상품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월 지급액만 보면 안 됩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 고객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특히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신연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평생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 확정연금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둘째, 최소 5년은 거치해야 합니다. 맡기자마자 바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없거든요. 셋째, 55세 이후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 노후 설계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연금은 저축이나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겠다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니까요. 최근에는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도 인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망보장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순수한 연금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회사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20년, 30년 후에도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신용 등급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20년 후의 100만 원의 가치가 같겠어요? 라고 말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으면서 여유 자금으로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목돈을 일시납으로 넣는 분들 외에도 매월 일정 금액씩 납입하는 적립식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초반이라면 매월 50만 원씩 10년, 15년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복리 효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45세부터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면 총 1억 2천만 원을 내게 되는데 65세부터 매월 12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연금 설계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생활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생활하실 분을 위한 연금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연금 상품들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기본적인 확정연금 외에도 변액연금, 펀드형 연금 등 여러 옵션이 있어요. 하지만 노후의 핵심 생활비는 안전한 확정연금으로 준비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상품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라 중도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상품들 중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이런 조건들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을 때의 세금 문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종신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힘이 정말 큽니다. 55세에 시작하는 것과 60세에 시작하는 것은 받는 연금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목돈으로 평생 월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도 절약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목돈을 맡기고 시간을 기다리면 평생 안전한 생활비를 보장받는 것이죠. 100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